안녕하세요. 부사관을 준비하시는 예비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까지 공군 부사관 8년을 하고 현재 디자인업체 대표인 나무중사입니다. 요즘 마땅히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 남자라면 군대도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사관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부사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조금이나마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계속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사관과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사관도 엄밀히 말하면 직장 생활인데요. 자신의 급여를 목적에 맞게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축도 당연히 해야겠죠. 저축은 어떤 직장인이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상하게 부사관은 전역하면서 얼마를 모았는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직업군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월급 받는 병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라는 인식도 함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이 정말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내 것을 남과 비교하는 인식에서도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넓게 보는 인식을 갖기를 바라봅니다. 맹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일에 대해 받은 보상을 적당히 사용하면서 돈에 대한 가치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때 다음 보상을 기대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축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역할 때 얼마를 모으겠다라는 것도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꾸준히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월급의 실수령액이 104만원 정도였는데요. 2004년도 당시를 하더라도 매우 적은 돈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95만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거의 2년 동안 지속을 했죠. 휴대폰 요금을 내고 가끔 KTX를 타는 정도였을 뿐 먹고 입는 것에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영내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요. 요즘에는 90% 이상을 저축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영내 생활이 끝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생기면서 돈을 그냥 잃어버리는 일도 생겼어요. 이상한 투자를 하게 돼서 돈을 다 날리기도 하고 그랬으니 돈을 모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축을 했고 그동안 목적 없이 저축했던 것과는 다르게 돈을 모아서 학자금에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역을 하더라도 월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도 저축을 했습니다. 사실 항상 전역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적절한 시기는 모르는 상태였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타이밍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부사관이 되시면은 훈련 받을 때 이 군인공제를 안내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군인공제 저축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금 넣을 수 있는 최대 한계까지 풀구자로 적금을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기 복무를 하던 장기를 하던 군인공제는 일반 금융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복리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 아주 유리하죠. 이거는 그 이자가 더해진 거에 또 이자가 붙는 거,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붙은 이자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일반 그 금리에 비해서는 확실히 유리하죠. 어차피 적금을 할 거라면 군인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수령액은 이제 적어지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군인공제를 꼭 넣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부사관 5년 정도 이후부터는 그 씀씀이가 많아졌어요. 잦은 회식에서 내야 되는 회식비도 있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자동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면서 약 200만원 정도 되는 월급의 절반 정도는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나머지를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 대학원이었지만 학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게다가 통학거리가 30km 이상이라서 자동차 유지비도 많이 들었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매월 100만원씩만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8년을 근무하면 제가 뭐 만 8년을 채우진 못했습니다만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단기 복무를 한다고 본다면 퇴직금을 포함해서 5천만 원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전역을 했고 씀씀이가 많았던 터라서 퇴직금 2천만 원을 포함해서 1천만 원이 약간 넘는 현금이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살 집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식비가 포함된 기숙사비도 큰 돈이 들어가서 비용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집을 사고 싶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하셔서 그때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보내드렸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연구실 조교를 하면서 근근히 급여를 받았고 평일에는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도서관과 기숙사에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금토일 주말에는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죠. 기숙사에 나와서 간신히 월세 보증금 정도는 남길 수 있었고 지금은 나름 전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알바했던 기간에서 퇴직금 받아서 보름간 해외여행도 했었죠. 사실 장기 복무하면서 전역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봉사 2년차 급여가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한순간에 이 실업자가 된다면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까요. 어쩌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내가 전역하게 된다면 더 큰 불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보다 10년이 빠른 중사 선배가 과거의 이 폭행 사건 연루와 관련해서 즉시 전역 조치된 것을 받고 후에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또 어떤 상사 선배도 결혼하면서 전역을 했는데 부부가 함께 장사를 시작한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전역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내가 꿈꾸던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은 군인이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온 것에 대해서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사장이 되었고 앞으로 내 아이디어를 펼쳐나갈 일만 있는 것이죠. 물론 직업군인으로서의 군생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게도 저의 일이 의미 있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사관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래가 정해져 있는 삶보다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군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이 되기 때문에 해보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군생활을 하더라도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라도 그만두십시오. 분명히 군인 아니고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젊은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이 있고 성공하는 매일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까지 공군부사관 8년 하고 현재 디자인 업체 대표인 나무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